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고민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보유 종목들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에 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화 연결뿐 아니라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유튜브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좀 떨어지는 장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보유 종목들 점검이 좀 많이 필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자꾸 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자,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68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2700포인트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옆으로 뭔가 좀 횡보하고 있어요. 좀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좀 누워있다라는 건 이제 뭔가 다른 재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에 대한 재료가 만약에 없다면 주가는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상승의 재료가 나와준다면 이 횡보 흐름을 마무리 짓고 위쪽으로 강하게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최근에 반등이 나오다가 약간 좀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잠깐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실 때는 S&P 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P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최고점이죠. 역사적인 최고점 부근에 거의 다다라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힘을 내주면 이 고점을 돌파할 거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승에 대한 강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재료는 아마도 이 금리가 이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있을 거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인가?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물가 지표가 발표가 돼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조금 더 떨어져 준다면 0.25가 아니라 0.5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신호로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금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의 숨을 고르는 좀 지켜보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위기는 국내 증시에도 역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옆으로 좀 누워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이제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쪽에서의 재료가 좀 떨어진다면 엔비디아 쪽의 실적을 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두고 미국 증시는 좀 이제 상승이 조금 정체되어 있고, 국내 증시는 옆으로 좀 누워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힘이 좀 더 필요한 장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한 번은 좀 눌려줄 수 있다 생각하고 보시는 게 낫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을 때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한번 좀 누워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2650포인트 정도를 기점으로 저는 아래쪽으로 딱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가 조금 더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눌러줬을 때가 더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요. 시장 조금 더 관망하시다가 한번 눌렸을 때를 기회로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약간 좀 횡보하는 장이고, 이때가 한번 눌렸을 때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미국 증시 신고가 돌파 영역 분명히 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종목이 있죠. 여러분, 시장이 최근에 좀 정체 구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종목을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들을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최대한 많이 제가 상담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대주전자재료고요. 대주전자. 네. 네, 13만 4,006원, 네. 12.24%요. 12.24요? 네. 네. 아, 정확하게. 12%요. 네. 지금 12% 나와 있네요. 정확하게는 12.24% 정도가 돼 나와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근데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추가 매수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TV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TV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TV 볼륨은 좀 줄여주시고 네, 눈으로만 보세요, TV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그동안 좀 잘 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는 테슬라의 그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테슬라 네네. 차량의 응급제 공급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그래서 네. 강하게 한번 좀 슈팅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힘이 좀 빠지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응급제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 대주전자 재료라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실적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지금 보면은 2023년도에 2022년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절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순이익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는 230억을 찍었는데 2022년도에는 8억 원, 2023년도에는 6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지난번에 4월, 5월 달에 나왔을 때는 테슬라에 의한 이제 그 테마로 인한 반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예, 원래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아래쪽에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9,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손실이 조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그죠? 네. 네, 그것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좀 네. 너무 일찍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최소한 10,000원 밑으로 떨어져야지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최대한 그 10만 원 아래죠. 10만 원 아래로 떨어져 줘야지 추가 매수할 수 있고 9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추가 매수하실 때는. 그리고 추가 매수하실 때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한 5% 정도만 더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가격이 들어오면 추가 매수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아마 그 손실 없이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예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단가 낮출 수 있으니까. 만약에 9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 오지 않고 그냥 반등 주면 그냥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오면 그냥 나오시면 되거든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가정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네, 대주전자는 그렇게 해서 탈출하고 나오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이버고요. 네. 10만 원에 정확히 51%거든요. 51%예요? 네, 정확히는. 오늘 샀어요. 근데 빠지더라고요. 근데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그래갖고 네. 네, 비중을 좀 실었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금리 인하의 수혜주다. 근데 네, 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수혜주가 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금리 인하가 되면 네.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2차 전지나 뭐 이것저것 뭐 이런 수혜주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오도 있지만 바이오는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것 같아갖고 아, 그래요? 이쪽으로 살짝 피했는데 오늘 빠지더라고요. 아, 제가 일단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사실은. 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수혜주일 텐데 아무래도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이제 그 사업이
보통 네. 광고 쪽에서 대부분의 실적이 많이 잡혀요. 네. 그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뭐 검색만 해도 다 네.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라인, 또 라인이라는 SNS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도 광고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광고 쪽이 이제 그 금리나 수혜주라고 보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 우리가 기업들마다 다 이제 빚을 지고 있잖아요. 은행에. 네. 대출을 많이 하죠. 그 대출을 하고 나서 네. 그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높다 보면은 대출로 인해서 이자로 지급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근데 아.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아. 그 돈에 대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 투자 중에 일부가 바로 광고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네이버는 그냥 단순하게 금리나 수혜주다. 이거는 좀 애매한 거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잘 그런 나왔다고 거고. 그래서 네. 네. 음, 2분기 그-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네, 네.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일본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죠? 지금 네. 다 해놨는데 이거를 소프트뱅크 쪽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지만 그 문제는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난 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 네이버는 재료들은 많은데 이게 사실 너무 그 일본 쪽이 그 너무 치우쳐져서 안 좋은 뉴스만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도 지금 미국에 상장됐잖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하루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죠? 네. 비중이 많으니까 이게 조금 더 덜어내야 될까 올라오면 아니면 이걸 이대로 끌고 가야 될까 해서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문제는 초보자라 네, 이제 한국이거든요. 처음에 많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뭐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조금 흔들렸을 뿐인데 지금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17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10%만 남겨두고 다 정리하시면 돼요. 10분만요? 17만 5천 원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안 실었다면 이거 지금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떨어질까 봐. 이거는 이 정도의 이 정도 변동성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17만 5천 원 올라왔을 때 10%만 놔두고 나머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0%는 좀 끌고 가면서 그냥 18만 5천 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남겨두고 17만 5천 원에 정리하고 나머지는 18만 5천 원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이게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프로고요. 와, 힘든 종목을. 네, 매수가격 비중은요? 86,804원이고 한 네.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어, 제가 이 가격하고 수급 보고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들어갔는데 네, 오늘 우연히 이제 막 같이 보다가 보니까 네. SDI가 재무적으로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같은 분야에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삼성 SDI가 더 안정적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가격하고 수급 들어오는 걸 네. 보고 에코프로를 들어갔는데, 네. 예, 제가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현명한 건가, 네. 아니면 처음에 제가 느꼈던 그냥 그 바닥 시점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자, 더 이거 나은 건가.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 잘 산 건가? 아니면 옮겨야 되는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 자, 에코프로에 대한 판단은 저는 좋지 않았다고 봐요. 네. 지금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를 비교를 좀 놓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삼성 SDI는 삼성그룹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2차전지 쪽을 볼 때 그 관련 종목들이 막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게 사실 전기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네. 삼성 SDI는 그 전부터 2차전지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는 그 제품들이 다 그 2차전지가 들어가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네네.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다 네. 들어간단 말이죠.
삼성이라는 그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그쪽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이런 이제 그 양극재, 뭐 음극재, 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좀 좋지 않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양극재를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양극재 사업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는 주가가 빠질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복은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본다면 에코프로보다는 삼성 SDI 쪽이 더 낫다고 저는 봐요. 본다면. 네. 이창지 네.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아마도 그 조금 더 힘든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전고체 배터리라는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조금 이제 2차전지 쪽이 회복이 될 시기가 그쯤에 올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가 사실은 그 또 중심에 있는 회사라 저는 네. 에코프로는 지금 바로 팔지 말고 그 매수가 차이 얼마 안 나니까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차라리 그때 옮기세요. 저는 그렇게 네, 저 우모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제가 이제 초보로 계속 소액으로 투자하다가 네. 보조금을 언제 늘리는 시점이 좋은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지금 한 4년 넘은 것 같아요. 4년 넘으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종목을 보는 눈이 시각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좀 느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만약에 좀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뭐 오프라인 강연회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강연회도 네. 하고 저희가 온라인에서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와서 직접 뭐 이제 듣고 하면 아마 시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힐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참여해서 한번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서 얘기해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아시겠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전화 또 빨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요? 삼성공조고요. 네, 15,800원에 20%입니다. 15,800원에 20%요. 네, 이거 언제 오늘 사셨나요, 혹시? 오늘 샀습니다. 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왜 이게 아무래도 뭐 전기차지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좀 올랐길래 오늘 네. 보다가 샀거든요. 자, 지금 이제 어제 급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어제가 한 26%의 급반등이 나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4%의 또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상승이 일반적인 상승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 네. 회사가. 지난번에도 뭔가 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좀 단타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이 단기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매도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좀 윗꼬리가 좀 물려 있는 걸 보면은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 올라가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차트를 보면서 거래가 터지는 걸 보고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연이어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거래가 더 많아요. 근데 오늘 거래가 많은데 윗꼬리를 물었잖아요. 이거는 네. 우리가 조정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거래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정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떨어지면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정봉이라는 건. 근데 네, 지금 올라가다가 거래를 터트린 상태에서 몸통이 좀 긴 게 아니라 꼬리가 길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조정봉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격이 균형이 좀 맞춰졌는데 만약에 매도가 압박을 좀 받게 되면 최근에 올라갔던 물량들이 매도로 이제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이제 정확히 보면은 오늘 봉의 저점 가격이 14,000원 정도가 돼요. 그죠? 네. 예, 14,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위로는 얼마쯤 보면 될까요? 위쪽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위쪽으로는요. 이 꼬리를 잡혀 있는데 이 15,8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잖아요. 제가 보는 기준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16,000원 위쪽으로 한번 딱 튀거나 아니면 16,000원에 딱 고점 막혀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16,000원 기준으로 이제 그때가 튀든 아니면 거기서 막히든 그때가 나올 자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튀면은 어쨌든 위에서 뚫으면 나오시면 좀 더 가는 되고요. 거고요. 많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전의 시세가 거래를 보시면 네. 앞전의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두 번만 거래가 좀 섰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치고 계속 올리는 거래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16,000원 네, 위쪽으로 네. 한번 올라왔을 때 그냥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16,000원이요? 16,000원 올라가면 위쪽으로 탁 칠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맨날 TV만 보다 오늘 연결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유, 또 처음으로 연결되셨나 봐요. 네. 제가 잘 계속 받을 테니까. 네, 네, 잘 받을 12시에 테니까. 보다가 뭐 계속 그래요? 이 시간대 보거든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강원전선이고요. 네, 강원전선이고 5%에 네. 38,250원이요. 5%에 38,250원에. 8,250원에 며칠 네. 전에 샀어요. 아, 며칠 전에 사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수익이 좀 났다가 빠졌나 봐요. 그러면 며칠 전에 사셨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수익이 잠깐 났다가? 조금 네. 네네. 약간요, 약간. 이 종목 사신 이유는 이제 요즘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전선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서 그래서 사신 것 네. 같아요. 네네. 그 전력 소비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네, 많이 내려갖고 해서. 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의 전력 테마주로 보거든요. 네. 원래 그 테마는 앞쪽에서 먼저 올라갈 때가 가장 강해요. 네. 그리고 눌러놓고 나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전보다는 좀 약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가온전선을 보니까 좀 많이 눌러놨어요. 고점보다. 지금 아래에서 최저가에서 올려놓은 이 폭을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자,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거냐면 절반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절반 그렇죠. 아래쪽으로. 그렇죠. 네네. 이거 되게 많이 빠진 건데 원래는 절반 자리에서 지켜주고 올라가야지 힘이 있는 건데 네. 우리는 보통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너무 네. 많이 빠진 것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온전선은 제가 볼 때는 기준 가격은 37,000원 정도 가격이고 이 가격 아래쪽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 위쪽으로 빨리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력은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주가는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너무 오랫동안에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좀 빨리 탈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네. 제가 보는 가격은 4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4만 원 오면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이 종목은 손절가도 일단 잡고 보시는 게 좋아요.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35,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손절가 35,000원, 아니 목표가 4만 원 이렇게 해서 대응하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매수가 하고, 비중이요. 네, 13만 6천 원에 38%인데요. 네. 요 근래 들어서 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갈등 말등 하면서 안 올라가네요. 이 혹시 지금 그래서- 매수 가격이 13만 8천 원이 맞나요? 네. 아니, 13만, 아니, 잠깐만요. 네. 네,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지금 이제 처음에 상담 주실 때 가격이 좀 다르다고 네. 해가지고 16만 3천 원이에요. 16만 3천 원이군요. 네네. 네. 왜냐면 지금 왜냐면 수익과 손실이 바뀌어 버린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3만 원대면 수익인데 네. 지금 손실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담이 만약에 수익 중이라면 이거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팔면 안 돼요.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매수하고 나서 조금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네.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실이 컸다가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나와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힘이 좀 남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시장도 요즘에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따고 옆으로 살짝 이제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위쪽으로 매수 가격이 16만 3천 원인데 제가 보는 가격은 16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네, 수익 그래요? 내고 나오세요. 네, 수익으로 네. 나오시는 게 낫잖아요. 이왕이면 그죠? 네. 지금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욕심이에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아, 그래요? 네,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이거 위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위로 많이 남았으면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거를 추가 매수 해도 안 해도 나오는 그 시점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럼, 네, 그럼 언제쯤 올라올까요? 제가 그 점쟁이가 아니라서 언제쯤이라는 얘기는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17만 원. 이 의미가 없어요. 뭐 이게 며칠 안에 올라갈지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에 될지. 근데 오래 걸리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르면 그냥 팔면 돼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거 팔면 또 다른 거 사서 또 물리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네, 그래. 네, 이거 그냥 가져가서 16만 5천 원까지 온다고요? 17만 원까지 올라오면 저라면 16만 5천 원. 예, 16만 5천 원에 저라면 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강연회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멘토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 간단하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장소는 아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 1층 111호에서 기억하기 쉽죠? 일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시간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자, 강연회 장소 아래 나와 있습니다. 강남에서 진행되는데요. 샹젤리제 센터 A동 선릉 워크토크 1802호입니다. 만약에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은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강연회 장소 확인하시고 지금 시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강연회에 오시면 그만큼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연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투자에 많은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저는 강연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도 신청해 주셨죠?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국제강. 자, 동국제강을 오랜만에 또 상담을 해보네요. 9,800원의 비중 25%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9,800원이면 이게 가격이 최근에 사신 건 아니에요. 좀 지난 가격이네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최근 들어 저점을 좀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동국제강이 주당 300원의 그 배당 소식이 좀 있네요.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실적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실적의 경우에는 2023년도 실적은 괜찮지만 아무래도 올해 실적이 좀 좋지 않아 보여요. 잡혀 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그 철강 쪽의 그 업황은 회복 속도가 좀 더딥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SOC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동국제강도 그에 대한 실적도 잡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경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투자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철강 쪽도 이 업황의 회복이 많이 돌아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가 좀 좋아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항상 가까운 미래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부터의 이 상황은 경제적인 상황은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저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동국제강이 이번에 저점을 찍고 이번에 올라가는 자리는 그 전에 올라갔을 때보다는 이번에 반등은 조금 더 위쪽으로 높여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완벽한 업황 회복이라든지 실적 전환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빠져나오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위쪽으로 10,000원 정도 가격에 오게 되면요 1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15%는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짜리에서는 10%만 놔두고 정리. 그리고 나머지는 위쪽으로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간은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11,000원 이 가격을 최종적인 목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HDC입니다. 매수 가격은 13,700원이고요. 비중이 20%. 자, 13,700원에 20%신데요. 위쪽으로 13,700원 가격은 여기에 잡혀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저는요.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많이 아래쪽에서 올라와요. HDC도 그렇지만 GS건설도 최근에 저점부터 올라오는 폭이 조금 이제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GS건설이나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왔지만 바닥에서 최저점부터 본다면 많이 올라왔어요. 최저점부터. 지금 여기가 최저점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우리는 최저점부터 보면 안 됩니다. 최저점으로 봤을 때 2배 올라왔지만 예전의 고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이제 중대재해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회복을 한다면 그동안의 걱정했던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PF 대출 부실 이런 문제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된 상태예요. 결국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아파트라든지 이제 매매가 좀 활발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분양 시장도 좋아지고 그러면 실적 전환은 금방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HDC는 보유하고 끌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매수 가격이 13,700원이라면 비중이 20%라면 저는 끌고 가자.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6,600원이에요. 비중은 20%. 추가 매수 가능한데 지금이 8대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6,600원은 지금 가격하고는 별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그래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리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코리아 FT가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꽤 강한 반등이 있어서 저는 굳이 이거를 지금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전기차가 판매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수혜 반사이익을 좀 얻고 있는 그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거든요. 코리아 FT가 아마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마 여기에서 지금 주가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반등은 저는 7,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팔지 마시고 추가 매수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FT는 보유 그리고 7,000원에서 저는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전화 상담을 해볼 텐데요. 전화 지금 주셔도 또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네.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 이마트요. 이마트. 네. 63,300원에 6%요. 63,300원에 6%요. 예. 이걸로 수익 중이시군요.
예. 자, 뭐 어떤 근데 게 지금 고민이세요? 63,300원에 지금. 저는 네. 저는 제가 직장인이라서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식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사갖고 그냥 네. 갖고 있는 건 어떤가 싶어서. 오. 장기 예, 투자라면 예. 얼마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냥 한 2, 3년 괜찮거든요. 저는 예. 2, 3년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빠져 네네. 있죠? 이 종목 많이 빠져 아, 있는데. 예. 빠져 마트 가시죠? 이마트. 그죠? 그럼요, 예. 네. 마트에서 예. 우리가 장을 많이 보지만 예전에 네. 우리가 장을 볼 때는 무조건 마트에 가야 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마트에 안 가도 장을 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 말이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온라인에서 이마트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 장을 볼 수 있지만 보통 네. 이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기보다는 보통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장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도 저는- 굉장히 좀 가격 경쟁도 좀 심하고 그리고 네네. 주변에 보면은 이제 마트 이런 대형 마트뿐 아니라 일반적인 마트에서도 우리가 장 많이 봐요. 예, 우리가 예.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예. 직접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장 보기보다는 이제 주문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마트 가면 이제 사람들도 좀 많이 적죠. 옛날보다는. 이거는 이제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의 네. 구조적인 변화가 이마트의 네.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직접 장을 보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네.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도 네. 전쟁이 점포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마트가 네.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이거 아닙니다. 이 전부터 굉장히 오래 네. 전부터 2017년도에 코로나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 그렇죠, 예. 없었죠. 계속 예전 보면 2012년도부터 계속 떨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이 났다가 네. 또 손실이 났다가 그러니까 올해 수익이 났다가 내년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년에 수익이 났다가 또 다음에는 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네. 수익 중이니까 수익 그냥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장기 투자할 만한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7만 원 오면 저는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0%씩 사갖고 계속 또 사갖고 지금 한 23,000원 꼴 돼요. 23,000원이요. 예, 예. 거의 다 왔네요. 매수가 거의 다 비중까지. 왔는데 네. 그래서 이걸 더 2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비중이 20%인가요? 몇 프로죠? 30%. 아, 30% 비중이요. 23,000원에 예, 30%. 자, 예. 매수- 먼저번에 한 번 25,000원까지 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못 팔고 기회를 놓쳤어요. 이번에 또 기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져가시면 돼요. 수익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25,000원에 그러니까 못 팔았던 게 아쉽잖아요. 그러면 예, 예. 24,000원 넘어갔을 때 정리하시면 돼요.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예. 볼 때는 그래요. 이거 30% 비중이죠. 다 예. 정리하지 말고 한 10%만 예.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24,000원 넘어갔을 때 10% 남겨두고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그 위로 더 보셔도 괜찮아요. 좀 끌고 가셔도. 예. 올 연말까지 가면 좀 많이 갈까요? 올 연말까지 뭐 이게 그 26,000원을 갈지 28,000원을 갈지 정확한 가격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싼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팔고 나서 네. 또 올라가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24,000원에 10%만 남겨놓고 다 정리하고 나머지는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원익 QNC 29,000에 20%요. 29,000원에 20%요. 예. 자, 원익 QNC 29,000원. 지금 좀 많이 힘들어요. 종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지금 산 거 보니까 최근에 떨어졌을 때 사셨나 봐요. 아니요, 꽤 됐는데, 네. 그
그 작년 7월 달 정도에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 원익 제가 담당자나 뭐 그 공장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올 7월 달에 이미 작년 매출을 다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다고 그러는데 왜 네. 이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거기 그 전화해서 물어보셨나 봐요? 회사에? 아니 직원도 직접 만나고. 그래요? 네. 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자, 이 경북 구미거든요, 구미. 이게요. 실적이 좋다는 건 이미 앞에서 뭐 7월 달에 이미 실적을 뭐다 했다. 그 전에. 이게 지금 주가가 예전에 한번 올라갔었죠.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죠? 예. 근데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 시점에 모든 실적이 다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그 전까지 했던 거 부분은 했던 거고 또 앞으로의 실적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무래도요. 이 원액 QNC라는 회사도 이 반도체 그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약간 망상인 게 문제가 좀 그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실적이 이제 주가가 그때 바로 올라가기 좀 어려워요. 제가 혹시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진 이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꺾이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원익 QNC도 한 번에 많이 올라갔었고 실제에 대한 지금까지는 실적을 알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지수가 좀 꺾이다 보니까 업황이 좀 안 좋아지려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원익 QNC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또 안 좋아도 분명히 금리 인하되고 하면 또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굳이 떨어져도 이 종목이 왜 실적 괜찮은데 떨어질까? 그런 종목들마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영향이 좀 크다.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간 좀 기다리시면 다시 수익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뭐 그 기업 회사의 주가까지 다 알 수 있다면 그분들 다 부자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년 전체 매출을 올 7월 달에 다 넘어갔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원래 그게 지금 기업들 중에서도요. 진짜 그렇게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연간 실적을 거의 뛰어넘은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의 주가가 다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실적들이 나중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익 QNC는 실적 이미 잘 해놨고 하니까 지금 투자 심리 회복되면 다시 올라올 거니까요. 뭐 잘 그때 올라왔을 때 팔면 돼요. 나중에 35,000원 저는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 뭐 35,000원에 팔든 그건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심리가 위축되는 어떻게 외국인들 수급이 막 안 들어오고 하잖아요. 시장에서도 그죠? 얼마나 기관들도 이게 시일이? 시일을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서 한복 입고 지금 부채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시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쯤에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 가까워지고 하면 이 종목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뭐 기간이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35,000원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하셨나요?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네. 매수가는 46,000원에 비중은 100%입니다. 46,000원에 100%요. 네. 자. 얼마 전에 네. 폭락할 때 그때 샀거든요. 100%를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계속 전고점을 찔는데 계속 그 위로 슈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지 좀 전문가님의 조언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수익이 나셔서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투자 스타일이 원래 한 번에 그냥 다 하시나 봐요?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작아서. 그래요. 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저도 금액이 예전에 이제 금액을 작은 금액을 할 때는 그냥 다 한 종목만 이렇게 샀었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금액이 커지면 이제 그때는 분배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로템은 이제 그 뒤에 우리가 그 후진이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죠. 다 샀으니까. 이거는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팔 때 다 팔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떨어졌을 때는 팔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다 보니까.
왜냐면 네. 이거 앞전에 저희가 55,000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떨어질 때 팔자니 아쉬운 거죠. 그래서 네네. 종목을 팔 때는요.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올라갈 때 근데 팔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여기서 좀 팔면 내일 더 갈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요. 예, 맞습니다. 현대로템이 만약에 이게 한 6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 부자가 네. 될 수 있나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6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이 바뀔 정도의 부자가 될 정도라면 이거는 미련을 네. 보이는 게 맞는데 그 정도가 네. 아니라면 수익이 네. 있을 때 수익을 지키고 가는 게 나한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럼 현대로템은 일부분 매도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말고 제가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52,000원은 손절가 잡아두고 네. 5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파세요. 그냥 어차피 수익이니까 수익인데. 근데 52,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위쪽으로 네. 55,000원 위쪽으로 탁 올라가면 아마 한번 네. 이제 그 상승이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1, 2%가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이상은 탁 한번 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매출 간격으로 52,000, 53,000 그쵸. 왔다 계속 그게 하더라고요. 55,000원짜리가 지금 저항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이 자격이 넘어가면 한번 탁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네.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2,000원의 손절가 제가 짧게 잡아드린 거예요. 원래는 네. 아래쪽으로 보면은 51,000원까지도 잡아야 돼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아까워서 못 팔까봐 제가 짧게 잡아드린 네. 거예요. 만약에 아까워도 파실 수 있어요? 그럼 51,000원까지 보셔야 돼요, 원래는. 네네. 네, 51,000원까지 그러면 아래에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위로 쏘면 55,000원 위쪽으로 탁 쏘면 그때 올라갈 때 팔고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네. 통화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텔레칩스고요. 네, 29,000원에 10%요. 29,000원에 10% 매수하셨군요. 네. 와, 이거 오래된 종목이네요. 네. 아이고, 추가 매수를 또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 어떻게 할지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데 네.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은. 그래요. 단가를 낮추기는 아직까지 가격 하락이 안 멈췄어요. 만약에 10,000원 정도, 지금 아래쪽으로 이제 10,000원 정도 가격이 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해볼까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하락이 멈추지 않아서 추가 매수를 하긴 좀 어려워요. 거기다가 지금 매수가 높기 때문에 뭐 손절할 수도 없어요. 그럼 차라리 저는 아래쪽으로 10,000원 정도 가까운 가격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추가 매수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있거든요. 차라리 10,000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해서 하면은 잘하면 이제 그 매수가에서 또는 이제 조금 수익이라도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어중간한 부분에서 위치해서 계속 가면 이거는 조금 이제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그냥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래쪽으로 일단 10,000원 정도 가격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연락 주시고 아니면 위쪽으로 일단 20,000원 정도 잡고 20,000원 정도 와도 한번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래서 10,000원하고 20,000원 이 두 가격을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꼭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 남은 시간 좀 편하게 보내시고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